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달빛 아니온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의 귀로 들어서 진단을 하는 문진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귀로 들어서 판단한다고 하는 그 문진에는요, 저희가 이 코로 맡아서 하는 진단도 이 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우선 우리가 귀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들을 들게 되겠죠. 그 중에서 우선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는요, 우선 그 장부로는 폐, 그 다음에 인후, 혀, 이빨, 입술, 코 등 아주 여러 가지 기관이 협력해서 우리가 내는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의학에서는요, 우리의 목이나 혀나 이빨이나 입술이나 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오장의 부속기관이죠.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생명활동이 오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요, 우리가 내는 이런 소리는 폐의 기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폐로부터 나는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의해서 그 공기의 유출입과 관련이 있는 거죠. 따라서 결국 우리가 소리를 이렇게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호흡과 관련이 깊은 것이고요. 이 호흡을 그런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가 총체적으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내는 소리도 기본적으로 폐가 주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의 호흡은 총체적으로는 폐가 주관을 하지만 또 세밀하게 나누어 보면 들이마시는 숨은 신장이 주관을 하고요, 내쉬는 숨은 폐가 주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어린아이들의 숨을 쉬는 거 보면 배가 이렇게 벌떡벌떡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른이 되면서 호흡이 얕아진다고 복식호흡을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식호흡은 뭡니까? 숨을 깊이 아랫배까지 들어 마시자 하는 이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랫배가 바로 어디입니까? 신장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신장이 그 호흡을 밑에까지 끌어들이는 힘, 그것에 의해서 이 호흡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한의학에서 신장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관은 물론 폐가 총체적으로 호흡을 주관하죠. 그렇지만 또 호흡을 빨아들이고 깊게 쉴 수 있게 해주는 그 힘은 신장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거나 이상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호흡이 깊지 못하고 얕은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는 이 소리는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호흡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공기의 유통을 통과하면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내는 소리 하나에도요, 우선 폐가 관여를 하고요, 또 호흡엔 신장이 관여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것에도 신장이 깊숙을 관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신장의 경락은 혀로 바로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기운이 나빠지면 이 혀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장부만 관여를 하냐? 동양사상은 그게 아닙니다. 소리를 내는데도요, 우리 오장육부 전체가 다 관여를 한다고 보는 것이 동양사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동양에서는 음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궁, 상, 각, 치, 우라고 오음으로 나눴죠. 이 5가지 음이 목화토금수로 나눠지고요. 이 목화토금수가 뭡니까?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이라고 하는 5장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음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까? 전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들은요, 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5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5가지 음을 잘 조절하면 우리의 오장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간의 기운이 약한 분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간에 해당하는 음악을 자꾸 들어줘서 간의 기운을 보충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 간에 해당하는 음은 옛날 오음 중에는 궁상각치유 중에는 각이라고 하는 음들이 간에 많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를 들면요, 간의 기운이 너무 실해서 늘 화를 내고 늘 핏대를 내고 문제를 일으키신 분들 어떻게 합니까? 간의 기운을 사해주는, 그죠? 간의 기운을 사해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간을 견제하는 금의 기운에 해당하는, 폐의 기운에 해당하는 음악들을 자주 들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현대 중국에서는요, 이렇게 공상각치유 오행에 각각 해당하는 음악들을 디스크로 편집해 가지고요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와 같은 음악을 통해서 치료한다고 하는, 그 인간의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사고방식들이 현대 서양 문화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습니까? 요즘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전문적으로 음악으로만 질병을 치료하는 학과가 생기고요, 그와 같은 방면의 프로그램들이 유행하고 있기로 합니다.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동양 할아버지들은 벌써 몇천 년 전에 이런 사고방식을 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소리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터무니없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주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진동으로 존재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진동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진동과 공명을 일으켜주는 그와 같은 현상들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나아가서 건강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요, 아침에 건강하고 기분 좋은 밝은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변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분에 의한 작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밝은 진동을 통해서 우리 신체의 파장과 맞는 진동 수도를 유지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고요, 우리 몸 전체가 밝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아직은 너무나 미약한 것뿐입니다. 아주 바닷가에서 모래 하나를 주워갖고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요, 저희 생명에 대해서는 아직도 오로지 모를 뿐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내는 이 소리 하나라도 뭡니까? 우리 오장의 기운을 다 관여하고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요, 오장의 기운을 다 파악할 수도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그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는 것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이와 같이 소리를 들어서 판단하는 진단법에 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복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 다녀온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